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백선입니다. 저번 주에는 크로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따라 응용하여 공부할 수 있는 크로키 방법에 대해 2주에 걸쳐 알려드리고자 해요. 저는 1년 넘게 크로키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양한 분들이 어떤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지를 많이 배웠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 긋는 방법도 크로키 스터디원에게 배웠던 꿀팁이었어요. 스터디를 통해 얻은 정보들을 여러분에게도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양한 크로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형태력을 기르기 위해서 드로잉처럼 형태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그린 후 그 위에 그리는 방법을 많이 했어요. 형태를 잡는 크로키에선 형태를 관찰하는 방법과 덩어리를 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방법은 자신의 관찰력을 최대한 끌어와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초반부터 형태를 관찰하는 눈을 길러두신다면 그림을 후에도 계속 그리게 된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펜이다 하고 보는 게 아니고 펜이 있으면 굽혀지고 들어가는 부분은 무엇인지, 여기는 어떤 식으로 모양이 잡혀져 있는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떤 움직임을 쉽게 하기 위해 이런 모양을 잡은 건가 하면서 대상에 대해 논문을 쓸 기세로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시계를 가져와서 같이 관찰해 봅시다. 시계를 크게 덩어리를 잡는 것부터 해봅시다. 여기 손잡이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를 반으로 쪼갠 듯한 모양의 종 하나, 그리고 큰 원으로 된 시계 부분 하나,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덩어리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형태를 관찰할 것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크로키를 한다면 덩어리를 나눈 후 바로 선을 따 크로키를 완성하였겠지만, 이번에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 자료를 관찰한 후 디테일을 잡아볼 거예요.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생각해주면 관찰하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 뭔가를 외워야 한다 하면 답만 외우기보단 그 답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고 외우면 훨씬 쉽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손가락을 넣어 짚기 편하게 중간이 비어있는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각도로 꺾이기 위해 이 부분은 뚫려 끼워져 있어요. 동그란 원기둥이 중간에 구 모양이 합쳐져 있는 모양새이죠? 그 밑엔 육각기둥이 짧게 있습니다. 그 밑으론 굴을 반으로 쪼갠 모양의 종이 있고, 안에는 종이 울려 펴지기 위해 텅 빈 공간이 있습니다. 안엔 종과 시계의 본체가 연결되는 길쭉한 기둥이 하나가 있고요. 그 기둥을 때려서 종이 울리게 하기 위한 망치 모양이 옆에 있죠? 망치의 머리는 원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모서리 부분이 날카로움을 방지한 것인지 깎여져 있네요. 그 밑으론 얇은 원기둥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종이 여기를 때려서 울려야 하니까 앞뒤로 움직이겠죠? 그러므로 둥글고 길쭉한 모양으로 뚫려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다 보면 물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외우게 되고, 그 후에 사진을 보지 않고도 그림에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관찰하는 눈이 길러지는 것이죠. 제가 입시할 때 선생님이 관찰하는 눈에 대해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관찰하는 시선을 잘하는 친구가 다른 친구들과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퀄리티를 완성하는 것을 보고 저도 관찰하는 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다시 크로키로 넘어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크로키에도 적용시켜 볼까요? 사물과 마찬가지로 몸도 똑같이 관찰해 주시면 돼요. 큰 덩어리 먼저 잡아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관절이 꺾이는 부분과 멀리서 봤을 때 한 덩어리로 보이는 부분을 묶어줍니다. 지난주에 형태를 잡은 건 타이어 인간처럼 둥글둥글했지만, 이번에는 근육과 몸의 굴곡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둥글하게 형태를 잡아준 것은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그게 좀 익숙해졌다 싶으신 분들은 타이 앵간처럼 형태를 잡고 그 이후에 근육의 흐름에 따라 실루엣을 따는 두 단계를 합쳐서 그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이제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디테일을 찾아볼까요? 얼굴이 나온 후 목 밑으로 쭉 내려오고요. 왼팔의 굴곡을 살려주면서 그려줍니다. 오른팔로 지탱하여 일자로 팔을 펴고 있습니다.
쭉 내려오다 근육에 의해 튀어나오고요. 다시 손목 부분은 가늘어집니다. 손을 책상 위에 올려보시면 자연스럽게 손바닥 부분이 뜨고 손가락이 책상에 닿이잖아요. 근데 저 여자의 경우에는 저 팔로 몸을 지탱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눌려집니다. 책상에 올렸던 손을 살짝 눌러볼까요? 위에서 누르는 압력으로 손바닥 부분이 책상에 닿습니다. 이런 손가락의 모양이 되는 이유를 이해하면서 손 모양을 그려주세요. 아래를 가리고 있는 천은 접히는 포인트에 따라 주름의 큰 흐름을 잡아놓고 그려주시면 틀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는 5분 정도를 기준으로 그려요. 조금 길게 시간을 정하고 싶다 하시면 10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릴 때 저는 이 종이 위에 일부러 신경 써야 하는 포인트를 적어두고 그려요. 관찰, 큰 덩어리 이런 식으로 적어두고 그리면 시야에 계속 저 글씨가 눈에 밟혀서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몰두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은 놓치기 쉽거든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디테일한 관찰을 하며 큰 덩어리를 잘 잡게 되기 전까지는 적어두는 걸 추천드려요. 전 아직도 적어놓고 그려요. 저는 평소에 전신이 나오는 그림을 많이 안 그리다 보니 크로키 때만이라도 전신을 많이 그리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빠른 크로키보다는 조금 시간을 들여 전신의 형태를 연습할 수 있는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평소에 일러스트 그릴 때 전신이 무서우신 분들은 크로키로 먼저 전신 연습을 해보시고 일러스트에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태를 잡으면서 하는 크로키는 대상의 이해가 부족하여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인체가 틀리는 분들이나 형태력과 관찰력을 기르고 싶은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나는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 모르겠고 그림 그린 지 얼마 안 돼서 어떤 크로키를 연습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형태를 잡고 그리는 크로키를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연습하는 크로키 방식인데 한선 크로키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걸 대학교에서 처음 배우게 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선이 끊기지 않고 한 선으로 모든 형태를 다 그리는 크로키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식은 형태력이 어느 정도 잡히신 분들이나 털선을 자꾸 쓰게 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크로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형태력이 안 잡힌 상태에서 한선 크로키를 하면 형태력이 오히려 무너질 수 있고 아무리 연습해도 기초 트린 기둥 없이 집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림 실력 향상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인데 털선을 자꾸 쓰게 돼서 한선 크로키로 연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그럴 땐 앞에서 말씀드렸던 형태 크로키 있죠? 거기서 큰 덩어리를 밑에 잡아주고 그 위에 올려주는 선에서 최대한 선을 안 끊기게 하면서 그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형태력이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한선 크로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선 자료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한 선으로만 사용해야 하다 보니 디테일한 묘사보다는 큰 흐름을 그리는 것에 집중을 해주면 좋아요. 저는 우선 제일 윗부분부터 시작선을 그어요. 큰 인물의 실루엣 흐름을 파악한 후 거기에 따라 선을 그어 나갑니다. 머리로 내려오면 들고 있는 팔이 있죠? 안에 있는 형태를 빼고 큰 실루엣만 보면 몸과 팔이 하나로 연결되어 보이실 겁니다. 그러므로 팔 바깥 실루엣만 따주며 안쪽에는 움직임에 따라 주름을 그어줍시다. 밑으로 내려가면 오른발이 먼저 나와야 하는데 뒤로 빠지면서 안 보이고 왼쪽 다리가 나오죠? 그럼 그대로 왼쪽 다리의 실루엣 따라 쭉 내려오고 그 후 발끝까지 왔으니 이번엔 반대쪽 실루엣도 따줘야겠죠? 왼쪽 다리가 앞에 나와 있고 오른쪽 다리가 뒤에 있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형태를 좀 나눠줄 거예요. 그렇게 쭉 올라와 머리끝까지 다시 선을 이어주면 이렇게 한선 크로키가 끝이 납니다. 이 이후로 안쪽 덩어리에서 잡아주고 싶은 포인트가 있으면 좀 추가해 주셔도 좋아요. 무릎 부분이나 들어가는 부분이나 옷주름 그리고 얼굴 안쪽도 그려줍니다. 이것들도 다 같이 한 손으로 딸 때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원래 선을 쓸 때 필요 없는 선도 많이 쓰고 끊기는 선도 많은데 이 크로키를 하게 되면서 그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자연스럽게 잘 그리는데 도움을 주더라고요. 혹시 선을 짧게 쓰거나 선 끊는 게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이 크로키 방식을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형태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더 한 단계 나아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잘 맞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 습관이 생기고 그림체가 잡힐 수 있게 도움을 주더라고요. 만약 필압 조절이 가능한 펜으로 그리시는 분들은 한 선 크로키를 할 때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선에 필압을 추가해보세요. 그럼 더 매력적인 크로키가 완성되고 곧 자신의 그림과 연결되어 더 개성있는 그림이 완성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엔 일부러 펜에 필압이 없는 선을 좋아하는 편이라 그냥 그렸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을 조절해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원래는 그 후에 알려드릴 빅크로키와 도형 크로키까지 4가지의 방법에 대해 이번 주에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유튜브에 다양한 크로키 방식에 대해 다룬 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정보를 공유하는 김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2주로 나누어 보았어요. 그럼 다음 주엔 빛으로 형태를 잡는 크로키와 도형 크로키를 알려드리러 오겠습니다. 제 영상이 그림 그리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